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론이 불거지던 당시의 녹취록인데요. 절대 사표 내지 말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라고 했다는 사람, 다름 아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로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인물입니다. 녹취부터 들어보시고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예.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네, 오늘의 인터뷰는 이모 씨의 존재를 처음으로 국회에서 언급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어제는 법사위가 열려서 바쁘셨을 텐데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예, 오늘은 또 그 당내 회의라든가 예. 또 간담회 등이 있어서 또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 어제 이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국회 입법청문회 때 제기했던 예.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대표의 친분 관계, 그리고 이제 이종호 대표의 로비를 통한 대통령 부부의 수사 개입 가능성, 예. 이게 어느 정도 확인돼 가는 것 같아서 예. 그래도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입법청문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공범 이모 씨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하셨고, 임 전 사단장에게 아느냐라고 질의를 하시기도 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좀 여러 구명 로비 정황이랄까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어느 정도 예견되거나 통로들을 통해서 좀 파악하고 계셨던 상황이셨습니까? 예, 이제 대통령이 사단장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네. 닭다르듯이 지시를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뭔가 비공식으로 정말 피치 못할 사람이 부탁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좀 했었습니다. 아, 그러던 예. 중에 이종호라는 인물, 여기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종호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라는 것, 그리고 예. 또 해병대 출신으로서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을 사성장군으로 만들기 운동까지 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을 제보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걸 예. 토대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근데 그때 골프 모임은 성사되진 않았다 이렇게 지금 확인된 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예. 카톡을 통한 대화 내용을 보면 예. 골프 모임을 그렇게 추진하는 관계이긴 한데 예. 그 모임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골프 모임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소한 사람끼리 하루 치기로 하고 알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평소 형성해온 관계가 있으니까 1박 2일 골프를 계획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안 쳤다고 해서 골프를 안 했다는 관계가 아니고 예. 평소에 이렇게 끈끈한 관계, 이런 걸 형성해 올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때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청문회 당시에 의원님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모 씨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볼 때 이 대답이 진실한 것이었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그때도 진실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아, 않았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질문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하고 수색을 하고 있는 그 사진, 이걸 보면서 본인이 카톡으로 공보 활동이 잘 이루어진다고 좋아하는 그 내용, 그 카톡까지 보여줬는데도 자기는 수색 사실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사진과 증거 앞에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로서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지만은 어떤 제보 내용, 예.
이종호 씨와 잘 아는 관계일 거라는 그 제보 내용 그것을 아. 더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보로 이제 들으신 바에 따르면 모르는 사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친분이 있는 사이다라는 예,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어, 뭐 사승장군 만들기 운동까지 음, 했다는 그 내용을 그 제가 제보 내용으로 들었는데 녹취록에도 음,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소문이 사실이구나. 그걸 음,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데 단순히 뭐 제3자의 부탁만으로 그렇게까지 개입할 개연성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직 의사까지 표현하는 사람을 자리에 주저앉히면서 음, 오늘날까지 저렇게 엄청난 그 비호를 받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뭐 그냥 우연한 관계로 누가 인심 쓰듯이 한두 마디 해준 거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예, 대단한 로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음. 그 이모 씨,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모 씨도 이 녹취 파일 보도에 대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정말 모른다. 구명 로비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종호 씨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자기가 인정을 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고, 그래서 예. 결국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녹취 파일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일단 그 공수처도 실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이제 단순히 이 씨의 말이 허풍이었는지 이 부분을 뭐 두 가지 가능성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의 개연성이 좀 크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것은 예, 실제 있었던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허풍일 수가 없는 것이 음, 예를 들어 뭐 평소에 내가 누구를 잘한다, 너 잘되게 도와줄게라고 하면 허풍일 수가 있는데 예, 사의까지 표명하는 사람을 사의를 못하게 말리고 또 그 이후에 대단한 비호를 받으면서 저런 특별한 그 신뢰관계에 있는 것을 대통령이 과도하게 그 과보라는 조치를 취할 정도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는데 예, 그게 어떻게 허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음, 그것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뭐 장관에게 3번이나 전화를 하고 차관에게도 전화를 하고 예. 이런 비정상적인 지시를 왜 할 것인가? 이것은 그 보통 루트를 통해서 부탁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예, 결국은 그 본인이 이종호 씨가 알 수밖에 없는 그 김건희 여사 음, 그쪽을 통한 로비가 들어왔다고 해석을 했었을 때 예. 당연하게 그 의문이 풀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 뭐, 의원님께서 검사장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이, 뭐,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인해야 될 부분, 아까 강제 수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 이종호 네, 여기가 김건희 여사와 어떤 연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공수처가 그 통화 내역을 확보를 하고 또 음, 압수수색을 통해서 7월 19일 이후 8월 초순까지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저 강제 수사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는 아직 그 지난 청문회에서 보니까 임기훈 비서관 등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진행을 안 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음, 놀랐는데 빨리 네. 그 조치를 취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노력은 좀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이모 씨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혹시 뭐 들으시거나 그런 바는 없으시죠? 예, 아직 들은 바가 없고 예, 저 임기훈 비서관 같은 사람마저 아직 수사를 안 했던 걸 보면 네, 이건 뭐 당연히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좀 자세를 바꿔서 공수처가 음,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증거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수사할 저 자료를 없어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공수처 관계자들은 당연히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음, 아랫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윗사람이 만약에 막았다. 중간 관리자가 막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저 직권남용죄의 책임까지 져야겠죠. 네.
그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뭐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생각보다 또 수사를 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지금 않다고 보시는 것 예,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공익 제보자가 이 자료를 공수처에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확보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할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그 조직이 의지가 있다고 저는 아직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그 우연한 지금 소득을 얻은 것일 뿐 이걸 가지고서 더 진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예. 그 어떤 의지를 좀 갖도록 본인들도 노력하고 국민들도 독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결국 그러니까 특검법의 또 필요성은 커졌다고 보시는 거죠? 예, 최상병 그렇습니다. 사건에 대한? 예, 예. 그 예. 공수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저런 식으로 거부권을 또 행사하다 보니까 참 이거 좀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또 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 관계자의 말은 21대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이다. 이렇게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후보가 결국 특검에 임명될 수도 있는 상황,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야당이 추천하거나 수사 중에 그 특검을 실시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기한 내 미임명 시에 임명 간주 규정을 둔 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아마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례냐면 예, 방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방통위가 위원이 5명입니다. 근데 본인이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한 달 안에 임명하라고 돼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임명하지 않고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을 추천을 해도 특검을 임명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수사 시기를 놓치게 하는 이런 행태를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걸 네, 넣은 것인데 본인이 왜 그런 불신을 받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서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정말 그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그 면피성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뭐 핑계를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위헌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명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명분도 아니고 핑계인 것 아, 같습니다. 핑계. 예, 예. 예, 예. 그 대통령실이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을 하면서 법안 목적이 진상규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자, 진실을 밝혀내서 국민의 답답함을 풀어주자. 이게 특검법의 목적인데 예. 이게 왜 정치적인 것입니까? 대통령 보호를 위해서 그걸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예, 오히려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궁금해하는데 대통령 보호용으로 죄가 없으면 그냥 임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부인하고 있고 감추려고 하고 있고 그것에 동조하는 국힘 의원들이 오히려 어떤 국민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보호를 위해서 이러는 이 모습 이거야말로 그냥 어떤 수준 낮은 그 정치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재의결의 일정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7월 19일 날이 우리 순직 해병 일주기이고 그렇죠. 또 23일 날이 국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민주당은 7월 20일부터 당원 대회가 이제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다음에 또 본회의 일정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좀 예. 그 사정들이 있어서 예, 좀 예. 7월 일정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원내 지도부가 적절한 날짜를
아마 선택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는 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19일이 이제 사망 1년이다 보니까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또 그때까지다. 뭐 이래서 수사를 신속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재의결 상황이 좀 불투명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좀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일단 우선은 그 공수처가 초기 수사를 좀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고 독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재의결 문제는 우리 국힘 의원님들 원래는 또 괜찮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막상 뭘 필리버스터하거나 어제 법사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한다든가 대통령 탄핵 이 청원이 뭐 공산주의 세력들의 책동이라든가 이런 너무도 좀 어이없는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대개는 또 인품상 괜찮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가 아니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사실을 좀 인식하고 좀 양심을 발휘해 주도록 열심히 좀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야가 약간 각자 똘똘 뭉치는 양상이 되다 보면 이탈표에 8표가 있어야 이제 재의결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좀 크긴 하거든요. 예, 솔직히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도 뭐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어제 법사위에서 또 법사위가 요즘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청원이 130만을 넘어서면서 법사위에서 어제 김건희 여사 모녀 그리고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을 그 국회 청원에 관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을 하기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날짜는 뭐 19일하고 26일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신데 김건희 여사 뭐 출석을 할까요? 이제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가 제일 관심의 대상일 텐데 예. 그 지난 입법청문회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국방부 장관 빼놓고 다른 분들은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출석을 예. 다 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다 뭐 출석을 해줄 걸로 당연히 예상과 기대를 하고 있고 예. 다만 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 두 분이 문제이긴 할 텐데 나오지 않고서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해 주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무튼 두 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과와 국민의 비난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안온과 안위와 체면만을 생각할 것이냐 그것은 두 분들의 인생 가치관이 결정해 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청문회에선 민주당 좀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실 예정이십니까? 어떤 부분 좀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들의 그 진상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지만 예.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그 사안을 넘어서 법률적으로 헌법상 법률상 문제되는 행위가 있는가 예. 위법 위헌이라는 그 초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갖췄는가를 좀 더 의미를 두어서 심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국 이제 뭐 탄핵안 이런 문제도 있고 탄핵안 처리의 문제도 있고 뭐 최상봉 특검법 뭐 녹취파일 공개 이런 국면들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뭐 현 시점에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이 국면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좀 제일 민주당은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일 문제는 대통령실과 또 여당 의원들 또 그 밑에 있는 사정기관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예. 자기들의 아성을 구축하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에 너무 치중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예. 그 공직자들이 어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특히 국힘 의원님들은 국민의 대표이지 용화대 어떤 심기 경호를 위한 직원들이 아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각자의 본분을 망각하는 이런 이제 좀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은 예. 그런 인식을 변환시켜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건전한 상식과 비판과 또 우려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때 본인들에게 미래에 좋은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이런 경각심을 줄 때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문제고 죄송하지만 국민들께서 함께 염려하고 함께 비판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